자, 일단 과제 1번 같은 경우는 크게 물어볼 거 없죠. 저기 145쪽 그림에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추가 이렇게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돼서 물을 휘젓고 그 물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고. 자, 135번 보자. 자, 여기 5m, 여기 10m. 맞지? 자, 여기에 2kg가 10m/s. 자, 일단 여기 그냥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잖아요. 지금 마찰은 무시하랬지. 그럼 봐봐. 각 부분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고요. 그냥 그림 밑에 간단하게 표로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야. 아니면 그림 각각의 위나 아래 옆에다가 이제 계산한 결과값을 적어주는 거예요. 계산은 옆에다 하더라도. 자, 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2의 10제곱이잖아. 100줄이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mgh 아니야. 2g10 h5니까 100줄. 그러면은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 200줄. 기억 맞죠? 그러면 C점에 갔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0이면 운동 에너지 몇 줄이 돼야 돼요? 그치? 200줄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틀렸죠? 맞지? 디귿. 자, 요 점에 요 위에 지점이 딱 저 언더 끝나는 지점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포텐셜이 몇 줄이죠? 200줄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빵. 여기 딱 올라가서 멈추겠죠. 그러면 D점에 도달한다고 봐야죠, 지금. 곡선이 D점까지 가서 멈췄잖아.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표를 딱 잡아서 보면은 편할 거예요. 145번은 143번하고 같은 설명이지. 낙하하는 동안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 거잖아. 줄 실험 장치 자체가. 그래서 틀렸고. 디귿, 일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죠? 물을 휘저은 일이. 146번 같은 경우는 자, 추 하나가 2m 낙하하는데 몇 줄이죠? 5kg 추가 2m 낙하하면 100줄이지. 근데 두 개잖아, 지금. 그럼 몇 줄? 한 번에 200줄씩 나오죠. 200줄씩 몇 번 낙하시켰다? 20번 낙하시켰지. 그럼 몇 줄? 4000줄이 칼로리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인 거야. 나누기? 대충 900xx 뜨겠네.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번이 되겠지. 이건 나누기 문제고. 160 열기관이란 열에너지를 1로 바꾸고 열량에 대한 Q1에 대한 W 값의 비율이고 열효율이 높을수록 쓸데없는 에너지의 방출이 적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163 열기관에 열효율은 Q1분의 W고 자
163에 이 P전 C는 Q1분의 W니까 Q1분의 Q1 마이너스 Q2가 돼서 1 마이너스 Q1분의 Q2가 되지. 기억, 니은까지 같이 보려면 여기까지를 본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작을수록 효율은 증가하는 거 맞지? 그리고 Q2가 0인 열기관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Q2가 0인 열기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기관이야? 모든 열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진이잖아. 안 돼요. 그게 되려면 조건이 딱 하나 필요해요.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되거나 저열원의 온도가 제로면 돼요. 근데 둘 다 불가하단 말이죠, 역학적으로. 그래서 안 됩니다. 167. 어떠한 에너지 전환 장치도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는 까닭. 이거 1법칙이야, 2법칙이야. 100%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2법칙입니다. 자, 그게 가장 옳은 것은 4번. 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열 에너지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죠. 189. 고열원으로 Q1을 해서 W가 OW가 되고 그 Q2가 되고 나는 Q2로 3W를 해서 저열원이 가는데 B의 열 효율이 0.2라고. 그 말은 뭐야? Q2분의 3이 0.2라고. 그럼 Q2는 얼마? 15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그림 가에서 얼마 들어온지 모르는데 빠져나간 게 5와트, 흘러나간 게 15와트, 15와트면 얘는 몇 와트가 돼야 돼? 그렇지. 와트가 아니라 20W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효율은 20W분의 5W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됐지? 자, 이제 시험지 자기가 틀린 것들 자, 이제 큰 2단원 전자기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2단원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전기력, 원자 전기력까지는 우리가 통과해도 있고요. 통과에 전기력 개념이 있고 전기장 개념은 사실 통과에 없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긴 하니까. 단, 저 전기장 개념을 이해를 잘하면 전기력 계산하는 문제를 수능에서 과거 물원 문제 가져와서 괴롭힐 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기장의 개념이기도 하다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122쪽 맨 앞에 전기력. 쿨롱 법칙. 전기력이라는 개념은 결국 전하 사이의 부 떨어져 있는 점전하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접촉 상호작용입니다. 자, 여기서 공식을 보면 두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이면 그 힘의 크기는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겠죠. 우리 만유인력 중력할 때 그 이야기 나왔잖아. 질량 곱에 비례했죠. 질량에 의한 힘이다 보니까. 전기력은 전하에 의한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힘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미접촉힘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로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들은 우리 만유인력 때도 그랬지. 그 힘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쿨롱 법칙의 공식 F는 쿨롱 상수 비례상수 K에 R 제곱에 Q1 곱하기 Q2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이 힘에서 두 전하량의 부호가 같으면, 두 전하가 가지는 전기적 부호가 같으면 서로 밀어내는 척력을, 두 전하량 부호가 반대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통과 개념이나 나랑 중등을 했으면 중등 때도 계속 이야기가 몇 번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학으로 적용이 되면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버리는 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것도 설명이 되고, 주기율표상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를 버리기 쉬워지고 올라올수록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하면 이제 주기율표의 성질 화학 공부에서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금속 원소가 가지는 이온화 경향. 누가 전자를 잘 버리는가. 아직 안 배웠으면 나중에 가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비금속성의 성향. 누가 공유 전자쌍을 잘 땡겨오나. 그게 금속성은 주기율표 왼쪽 아래쪽으로, 비금속성은 주기율표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게 결국 이 힘 때문인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운다는 건 결국 뭐다? 우리가 원자를 볼 때 가운데 핵이 무슨 전하를 띠고 있고 양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음전하이기 때문에 이 핵과 전자 사이에서의 힘이 뭐다? 정기적으로 인력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스타일의 치환 기술이 여기서도 나와요. 얘를 F0로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량을 몇 쿨롱이다. 자, 전하라는 개념 다시 한번 우리가 중등 때도 배우고 통과 때도 배우지만 전하의 개념을 좀 보자면 정기적인 현상의 원인이 되거나 정기적인 성질의 크기가 되거나 얘네들을 가지는 입자들을 우리가 전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정기적 성질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고, 플러스 전하는 누가 가지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자 핵. 핵에서도 뭐가 플러스 전하지? 네, 양성자. 그럼 마이너스 전하는, 원자 내에서 마이너스 전하는 전자. 그리고 중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이름으로써 전하를 띠게 된 입자. 뭐라 그러죠? 이온이지. 그래서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서 아마 반도체 하면서 나오게 될 개념이긴 한데, 에너지띠 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올 개념이고,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뭐라 그러게요?
네, 나 통과 때도 했던 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 그렇기 때문에 전자 이동과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플러스 전하 운반차의 역할을 담당하죠. 바로 양공이라는 것까지 전하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양공 개념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거야, 봐봐.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다 전자라고 생각해 보자고. 지금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럼 비어 있는 자리들이 양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칸 옆자리로 옮겨가서 앉으면 내가 전자가 움직인 방향과 양공의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어떻게 보여? 반대가 되죠. 사람들이 전기에 대해서 전기의 정체를 알기 시작한 건 그리스, 이집트 시대입니다. 양피지에 호박석을 문질렀을 때 나타나는 정전기 방전을 보고 반짝거리는 것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엘렉트라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박석의 이름이 엘렉트라입니다. 거기 문지른 양피지가 뭔지 알죠? 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게임돌이들은 양피지 하면 주문서 만드는 그 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 그거 한자로 풀어봐봐. 양. 네, 맞아요. 양가죽을 다듬어서 종이처럼 쓴 거야. 글을 기록하고 하는 용어. 어차피 양고기 잡아먹고 나면 가죽은 벗길 거 아니야. 요즘에 이제 양피를 참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연습을 시작했는데, 야구, 프로야구 선수들도 많이 쓰는 그 배팅 장갑, 요 장갑 면 소재가 양피예요. 맨질맨질하니 좋아요, 느낌이. 짝짝 달라붙는단 말이야. 자, 어쨌거나 이런 전하들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힘이 전기력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래서 이 전하량의 기호가 Q고 단위가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대문자죠. 저기 사람 이름. 그런데 요즘 최근 거의 한 10년 동안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행 패턴은 뭐냐면 숫자를 넣고 계산시키는 거를 덜 시켜요. 그래서 뭐 10쿨롱이다, 12쿨롱이다 이런 숫자를 주는 게 아니라 Q, 2Q, 3Q로 준단 말이야. 거리도 D, 2D, 3D 아니면 R, 2R, 3R. 그래서 이 단원에서 결국 각 점전하들이 주고받는 힘의 크기. 바로 테스트를 하나를 바로 보자면 저기 124쪽에 1번을 한번 보세요. 각각 전하량이 플러스 3Q와 마이너스 Q인 두 점전하가 현재 거리 R에서 받는 힘이다. 이때 서로 주고받고 있는 힘의 크기가 얼마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둘 다 F겠죠, 당연히. 얘가 거리가 2분의 R이 됐을 때 몇 F가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요거 잘 봐봐. 원래 여기서 얘의 식은 뭐예요? K의 R제곱에 3QQ잖아. 맞지? 힘의 크기를 계산하면. 그럼 여기서는 K의 3QQ 그대로인데
2분의 R의 완전 제곱이잖아요. 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거리가 반으로 줄면 몇 배 커진다? 4배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4F가 되는 거지. 얘를 F라고 했을 때 얘가 몇 F냐 묻는 거잖아. 그러면 거리가 반이니까 제곱치고 더블 역수니까 4배. 이런 형태로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오케이? 전기력 개념 알겠죠? 요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좀 이따 저기 대표자료 분석에서는 문제 좀 쉽게 푸는 노하우랑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풀게요. 일단 개념 정리 싹 한번 하고. 자, 이거 빨리 필기. 우리가 전에 아마 통과 때도 이야기가 한번 지나갔을 거고, 물리학 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앞부분에. 무슨 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 정확하게는 무슨 력장입니다. 영어로 적으면 땡땡땡 포스 필드. 그럼 무슨 뜻일까요? 포스 필드. 네. 힘이 작용하는 장소, 마당, 공간. 봐봐.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들은 공간을 통해서 힘이 작용된단 말이야. 그 힘들을 전부 다 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장 중에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냐면 자기장입니다. 언제부터 배워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 자석 부근에 철가루를 뿌리고 자석 위에 종이를 듣고 철가루를 뿌린 뒤에 톡톡톡 두들기면 자석들이 어떻게? 그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줄을 지어서 철가루가 깔리잖아. 모양을 보이면서. 그 공간이 자기장인 거야. 철가루들이 자기력의 영향을 받아서 줄을 서는 공간. 그리고 통합과학 자유낙하 하면서 이 말이 나오죠. 중력장.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받는 공간. 보통 이제 그 중력장의 세기에 대한 상징값 중에 하나가 중력 가속도였어요. 지구에선 얼마다? 9.8이다. 즉 1kg짜리는 약 9.8N. 혹은 그거 귀찮다고 본격적으로 물리학 오면서 9.8 대신에 G 이꼴 10으로 놓고 10N으로 그냥 계산하기 시키고 있잖아. 그 개념이 중력장이잖아. 그럼 여기서 배우는 전기장이면 일렉트로닉 포스필드가 되겠죠. 뭐가? 전기력.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정전기에 의한 힘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뭐다? 이런 거예요. 이 전기장은 우리가 E로 표시하고요. 뉴턴 퍼 쿨롱이라는 그 범위로 잡히는데 단위가 보통 단위를 그게 쓰진 않긴 한데 어떤 거냐 봐봐. 이제 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죠. 봐봐. Q1과 Q2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요 둘이 서로 받게 되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맞지?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 요거 한번 해보자고. 여기 전하량이 Q예요. 그냥 큰 Q. 응? 여기서 일정한 거리 R 떨어진 어떤 지점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전하량이 1쿨롱일 때는 힘이 얼마일까요?
이걸 F1이라고 쳐보면 F1은 K의 R제곱에 Q 곱하기 1이겠지. 맞지? 이게 2쿨롱이면 이걸 F2라고 치면 K의 R제곱에 Q 곱하기 2가 되겠지. 얘가 3쿨롱이면 F3는 K의 R제곱에 Q 곱하기 3이 될 거 아니야. 뚜뚜뚜뚜뚜 해서 Q 쿨롱이 되면 FQ가 돼가지고 K의 R제곱에 Q 곱하기 Q가 되겠지.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어요? 요거 공통인 거 알겠어? 옛날에 우리 만유인력 할 때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원래 만유인력의 법칙은 M1 곱하기 M2였는데 얘가 중력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 F는 지구 반지름 제곱에 G 곱하기 지구 질량 곱하기 M이었는데 요 값이 상수화돼서 뭐로 갔다? G로 가서 얘를 mg로 만들었었잖아. 그래서 요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 값, 이 값은 지구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값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요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거. K의 R 제곱분의 Q. Q 점전화 Q로부터 거리가 R인 지점의 공간이 가지는 고유값이죠. 저기에 1쿨롱이 있으면 곱하기 1, 2쿨롱이면 곱하기 2, 3쿨롱이면 곱하기 3, Q쿨롱이면 곱하기 Q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 노란색 이 값을 뭐라고 하자? 전기장의 색이 E라고 박아버리는 거야. 그럼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된다? F는 Q 곱하기 E, 전하량 곱하기 그 전하가 존재하는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가 될 거고, 요게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직선상에서만 전기장을 다루게 된단 말이죠. 물리학 2로 가면, 물리학 2 전자기 파트로 가면 얘도 어쨌거나 벡터니까 평면상에서 벡터합 계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뭐다? 물리학, 즉 물원이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요거 어차피 벡터니까 벡터 표시가 있는 값이긴 해요. 그지? 그러면 요 E의 값의 정의는 전기장의 값. E는 단위 전하가 받은 전기력의 크기가 되지. 뭐? 1쿨롱의 전하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공간에서 받게 될 힘, 당연히 크기와 방향 모두를 언급하는 게 전기장이 될 거고. 그러면 두 점전화 사이에 전기장의 합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는 어떤 전하를 갖다 놓더라도 그 전하는 힘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그 공간적 값을
E라 그래가지고 K의 R제곱분의 Q 로 전기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단원에서 계산을 하는 거는 전기력의 크기와 전기장의 크기 일단 두 가지 다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그치? 일단 요거 필기. 마지막 전위차. 나도 어쩌다 보니 나이가 들어 꼰대화가 되어버렸는데 선생님 처음에 수업할 때 정장 입어라. 다행히 이 학원은 정장 안 입으라 그래서 참 좋은 학원이라고 십몇 년째 살고 있는데 정장 입어야 된다. 정장이나 적어도 정장틱한 재킷은 입고 수업해야 된다는 학원도 있었고요. 선생님 반바지 거의 안 입잖아. 한여름에도. 1년 내도록 청바지. 심지어 두께도 겨울용, 여름용 따로 안 삼. 그냥 봄, 가을용 사서 1년 내도록 입어. 자, 전위. 전위 V. 심지어 단위도 V. 그럼 뭐게? 단위가 V. 볼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똘은 줄퍼쿨룸이라고도 쓰는데요. 전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치 에너지라고 보셔도 돼요. 무슨 소리냐? 자, 요거 생각해봐. 여기 플러스 전극을 띠고 있는 물체, 금속판과 반대편에 마이너스 전극을 띠는 금속판을 놔두잖아. 그러면 이 내부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일정한 전기장 E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공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공간에 플러스 Q라는 어떤 점전화가 있게 되면 오늘 이제 앞에서 배운 거 정리하면서 마지막 개념 가는 거예요. 얘는 어느 쪽으로? 자, 전기장 방향 얘가 가뜩이나 플러스라니까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힘을 받겠지. 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F는 뭐가 될 거다? QE가 되겠죠. 맞지? 그럼 우리 요거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도 플러스 Q의 어떤 점전화가 있는데 얘를 내가 잡아 당겨서 내가 힘을 줘서 일정한 속도로 거리 D만큼 이동시켰다면 전기장 반대쪽으로. 그러면 나는 봐봐. 이 점전화는 지금 이쪽으로 뭐를 받아야 돼? QE만큼의 힘을 받고 있잖아. 그지? 그 상태를 내가 힘을 줘서 일정한 속도로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 당겨 왔다는 건 내가 이 전화한테 뭐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힘을 줘서 힘 방향으로 무언가가 이동했잖아. 그럼 뭐를 한 거야? 일을 한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때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뭐일 거다? QE일 거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 거리가 D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은 원래 F 곱하기 S잖아. 그럼 이 그림에서 F는 뭐가 된다? QE가 되고 이동 거리는 뭐가 돼요? D가 되잖아. 요게 W인데 얘를 전기장과 전기장 내에서 움직인 거리를 V로 잡자라는 거예요. 얘가 전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 실제로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요. 건전지 전압 볼트 할 때 내가 이야기했거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 뭐가 나오느냐? 전기 에너지 나왔죠. 기억해요? 원래 우리가 전압 볼트라는 거를 내가 중2 과정 설명할 때 볼트라는 거를 단위 전하가 운반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전지의 전압의 같은 뜻으로 전위차라는 개념을 말해줬다고.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유지시키는 거라고. 그게 볼트라고. 쉽게 말하면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지만 우리가 머릿속 상상으로 양전하가 움직인다고 할 때 건전지 하나 지나가면 얘한테 1.5 볼트라는 전위 에너지를 그 양전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그 전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회로를 따라서 쭉 가가지고 정한테 나눠주면 그게 열이 되고 전구한테 나눠주면 그게 빛이 되고 코일에 나눠주면 그게 자기장이 되는 거였지. 이해가 돼요? 그러고 들어오면 다시 건전지한테서 또 1.5V 짊어지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건전지가 공급한 총 에너지량은 전하량 곱하기 전압이었죠. 그게 한 일의 양이자 혹은 총 공급된 에너지 양이기도 했던 거지. 그러면 여기서 전위 V는 결국 단위 전하량이 받는 일의 양이기도 하고 혹은 뭐이기도 하다. 균일한 전기장일 때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전기장 내에서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균일한 전기장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전위가 되는 거고 이 전위의 개념은 뭐랑도 똑같다? 우리 원자 스펙트럼 이야기할 때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들뜬 상태로 가려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랬죠. 결국 무슨 소리다? 전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일을 해줘야지 전자가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걔는 원래대로 돌아오면 전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고 그게 빛의 파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거기서 스펙트럼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전위라는 거는 결국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크기고 그게 단위 전하가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압 공식이 주어집니다. 오케이? 자, 한 문제를 딱 요거 하나는 좀 보고 갑시다. 대표 자료 분석 1. 오늘 우리 20분에 맞춰줘야 30분에 맞히나? 이 수업은 30분에 맞히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지금 124쪽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다. 이거부터 내가 설명하는 게 낫겠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 푸는데 도움이 되겠네. 앞에 보자. 그만 졸고 확 진짜. 봐봐. 가나 다는 전하량이 같은 점전화 ABC가 X축상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다. 왜 곡선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0, 위치 D, 여기 2D 상에 떨어져 있다. 이때 가에서 양전하인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F다. 지금 얘가 받고 있는 힘은 이쪽으로 F라는 거죠. 가에서 C, 양전하인 C에 작용한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 F고, 나에서 C에 대한 요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저 맨 윗줄에 전하량이 같은을 전하량의 크기가 같은으로 수정을 하세요. 얘가 지금 플러스고 이쪽으로 F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데 C는 플러스고 이쪽으로 F다. 그지? 그 상태에서 위치를 A만 옮겼어. 결국 여기 C 전하가 이쪽으로 받는 힘은 EF가 돼요. 여기에 그대로 B가 있고 요 간격 D고 요 간격도 D고 여기에 이제 A가 왔는데 그리고 다에서는 다시 위치를 바꿨죠.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이때는 힘이 어떻게 되냐? 일단 C가 양전하인 건 확실하죠. 자, 일단 여기서 A가 띄는 전하의 종류를 맞춰보시오. 근데 봐봐. 여기에 있을 때는 F였는데 얘가 이쪽에 왔더니 EF로 늘었지. 그러면 요 A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일단 C는 플러스가 확정이잖아. 그럼 요렇게 생각해 봐봐. 일단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자고. 다 플러스였다면 요 둘이 만드는 전기장 때문에 얘가 플러스 방향의 힘을 받는 건 당연하죠. 왜? 아까 내가 전기장에서 한 가지 설명을 안 했는데 플러스 전하 주변의 전기장은 우리 자기장처럼 표시하자면 이렇게 나가는 방향의 전기장이 그려지는 거고 음전하의 전기장은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뭐랑 거의 똑같냐면 이거 여러분들 자기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단 하나 차이가 있어. 자기장은 N극과 S극을 아예 뗄 수 없잖아. 근데 전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의 극성을 띌 수 있죠. 그지? 점전화가 가능하잖아.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 봐봐. 풀에서 F였는데 풀이죠. 여기서 청력으로 이쪽 방향 밀어주던 게 이쪽에 와서 반대편으로 미는데 더 커졌다? 말이 안 되지. 맞지? 그러면 적어도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전하가 돼야 돼. 이해가 돼요? 아니 봐봐. 일단 C가 플러스인 건 확정이야.
문제에서 줬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F를 받고 있어. 전하량의 크기는 어떻다 그랬다? 다 같았단 말이야. 그럼 얘도 플러스 Q, 얘도 플러스 Q, 얘도 플러스 Q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쪽으로 청력을 받겠지. 그런데 얘가 그대로인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풀이면 여기서 0이 돼버려야 될 거 아니야. 힘이 근데 오히려 더 커졌다고. 그지? 더 커졌다는 말은 얘는 사실 마이너스였다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요 둘의 청력과 여기서 여기까지의 인력을 고려했을 때 얘가 받은 힘이 F가 됐던 거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인데도 이쪽으로 힘이 생기는 거 보니까 B는 무조건 플러스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가 되고. 자, 그러면 요거 얘네들의 문제를 한번. 그게 아니구나. A, B, C가 각각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고정된 크기가 같은 게 아니라 여기 A와 여기 A, 여기 A가 같은 전하다. 이 소리네. A, B, C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전하량의 크기는. 안 그럼 이거, 이 같은 전하량이면 문제가 좀 이게 문제 만들어낸 사람이 말을 희한하게 잘못 쓴 거야. 전하량의 크기가 같은이라기보다는 전하량의 크기가 일정한 점전하 A, B, C가 그림 가나다와 같이 놓여 있을 때의 힘이다라고 썼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냥 원래는 QA, QB, QC를 써야 되는데 글자 수 귀찮으니까 그냥 쓸게요. 그럼 봐봐. F는 K의 D제곱의 BC 마이너스 K의 4D제곱의 AC가 K예요. 그리고 여기서 EF는 K의 D제곱의 BC 더하기 K의 D제곱의 AC가 EF인 거야. 그러면 요 두식 그냥 그대로 빼볼까? 그냥 그대로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4분의 5 D제곱분의 AC가 돼요. 그러면 요거 F는 요렇게 우리가 힘 하나를 찾아볼 수 있고요. 맞나? 일단 나눠봅시다. 요렇게 되고, 그러면 4분의 1K의 D제곱분의 AC는 5분의 1F가 되겠네? 맞지? 얘가 얼마다?
5분의 1F니까 얘는 얼마야? 5분의 6F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는 B제곱분의 AC가 플러스 방향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을 지금 플러스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요 둘은 4D제곱의 BC가 마이너스인 거지. 요거 얼마냐인 건데, 얘가 지금 얼마가 나온다? 5분의 4F가 되고, BC는 20분의 6F가 되나? 내가 맞춰. 아이씨, 잠시만.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좀 지워볼게. 에이, 실험이. 그냥 여기서 바로 볼게요. 요 둘이 받는 힘을 FBC, 여기를 FAC라고 바로 놔볼게. 응? 그냥.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C가 받는 힘은, F는 FBC 마이너스 FAC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럼 여기는 그대로 FBC죠. 여기는 4FAC가 된단 말이에요. 거리가 반이니까. 그러면 2F는 FBC 더하기 4FAC가 돼요. 이 식에서 이 식을 그냥 빼버리면 F는 5FAC, 즉 AC 사이의 힘은 5분의 1F가 되고, 귀찮으니까 바로 빨리빨리 갈게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F를 하면 FBC는 6분의 5F가 되고, 아니지, 5분의 6F네. 맞죠? 어? 그러면 여기서 다해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쓰라 그랬잖아. 여기서 갑자기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쓰라 그랬는데, 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원래 작용, 반작용의 모든 힘을 다 합하면 얼마가 돼야 되게요? 0이 돼야 되겠죠. 봐봐. 일단 A와 C가 받는 힘은 5분의 1F인데 각각 5분의 4F로 얘는 이쪽, 얘는 플러스. 그럼 A는 5분의 4F로 마이너스가 되겠지? 어? A, B를 하나 구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랑 C는 평력으로 마이너스 5 곱하기 4분의 6F 5 곱하기 4분의 6F가 되고 A, B가 주고받는 힘. 인력일까 청력일까? 인력이겠죠. 가에서 잠시만. 요거 가 잠깐만 좀 볼게요. 얘가 요쪽으로 F를 받는데 아, 5분의 6. 요거 잘 봐봐. 그러면 얘가 여기에 오면 5분의 4F가 됐을 거 아니야, 만약에. 봐봐. BC는 5분의 4. BC가 5분의 4. AC가 5분의 4고, BC가 5분의 6이면 A하고 B는 전하량의 B가 4대 5겠죠. 계산이 뭐 좀 이상한데, FAB를. FAB를 구할 방법이 각이 안 서는데 이거 어떻게 구했지? 요거는 일단 내가 다음 주에 마저 한번 확인해 볼게. FAB를 구할 각이 안 선단 말이지. 이 문제는. FAB를 구할 방법에 각이 안 서는데 지금 구한다고 해놓으니까 요건 내가 다음 주에 와서 풀어줄게요. 바로. 일단 여러분들 과제는 124랑 131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왜 구해지지?